어느 날 문득 핸드폰에 뜬 오랜 친구의 연락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적 있으신가요? 10년 남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반가운보다는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피곤함이 앞선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격이 나빠진 것도 사회성이 퇴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무의미한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똑똑하고 지능적인 진화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남들은 인맥 넓히는 게 능력인 줄 알고 여기저기 모임에 불려다닐 때 왜 진짜 삶의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조용히 관계를 다이어트하고 손절의 해방감을 선택할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이유와 함께 관계를 비운 자리에 찾아오는 압도적인 정신적 자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를 사귄 건 사실 지능이나 취향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환경의 영역이었죠.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같은 반이니까 친해졌고 옆자리니까 말을 섞었습니다. 급식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해서 어울렸을 뿐 정말 영혼이 통하는 단짝이라서 붙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섞인 것뿐이죠. 일종의 생존형 품앗이 관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이 물리적 친밀함은 유통기한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묶여있기엔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죠. 성인이 되어 뇌가 완전히 성숙해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우선순위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를 장착하기 시작해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나 오늘 여기서 뭐 한 거지? 싶은 그 찝찝한 기분 말입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당신에게 영양가가 없으니 더 이상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신호죠. 뇌는 이제 의미 없는 잡담보다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그 배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장이 멈춘 대화에 대한 피로감은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10년 전 과거 무용담만 무한 반복하거나 단톡방에서 시작되는 끝도 없는 남의 뒷담화, 그리고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 샀다더라 하며 은근슬쩍 비교하고 기를 죽이는 친구들까지. 이런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뺏기는 건 똑똑한 뇌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손해입니다. 20대 때는 소외될까봐 두려워 억지로 술자리를 지켰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런 가짜 우정을 지키기 위해 내 소중한 저녁 시간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요.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질입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 귀빈실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친밀한 사람은 고작 5명에서 10명 내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그 좁은 방에 억지로 밀어넣고 살았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쭉 내려보세요. 수백 명의 이름 중 당신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맨발로 뛰어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마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저 경조사 때나 품앗이 하듯 연락을 주고받는 의무적 부채 관계일 뿐이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일찍 깨닫고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내 편을 남기는 데 집중합니다. 진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맥의 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밀도를 관리해요. 수백 명과 얕게 어울리는 건 대인 접촉 능력이 좋은 것일 뿐 진짜 지능은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조용히 걸러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라며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말도 안 되게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싸우지 않고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관계의 고수들은 절대 너랑 이제 안 봐라고 선언하며 감정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해결은 반드시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또 다른 뒷담화의 소재가 될 뿐이니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연락의 빈도를 서서히 줄이고 명확한 핑계를 만드세요.
요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당분간은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 라고 말하며 삶의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옮기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당신을 설득하려 들 테니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끊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무리해서 이탈했다는 불안함이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색함을 견뎌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치러야 할 유일한 입장료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쳐낸 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 책 한 권을 더 읽을 여유,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소수의 진짜 친구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집니다. 손절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공격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너무 많은 짐이 실려 있지는 않나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필요 없는 짐을 바다에 던지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 100명의 지인이 없는 것보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도 스스럼 없이 받아줄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는 삶이 훨씬 성공한 인생입니다.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가세요.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는 무거운 부채가 될 뿐입니다. 지금 주변에 친구가 줄어들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세계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 보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얻은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당신 자신이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숙해진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도 정리가 필요한 관계가 있거나 혹은 관계를 정리한 후 느꼈던 나만의 해방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한마디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인간관계의 피로를 덜어내고 삶의 주권을 되찾는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